자, 오늘의 방과후 수업. 지금 당장 워홀을 떠나야 하는 이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면 대학교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20살부터 사회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학업을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버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등록금 전체를 벌어야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집안을 자기가 먹여 살아야 되는 조금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학업이나 경력을 멈추고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워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워킹홀리데이는 무엇일까? 우선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워킹홀리데이는 이제 비자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가 굉장히 높은 국가여서 세계 1, 2위를 다투니까요. 보통은 이제 여행으로 해외를 많이 가게 될 때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비자가 필요한 걸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조차도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비자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이든 뭐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체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한 건데요. 워킹홀리데이는 말 그대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컨디션은 다르지만 1년 정도를 자유롭게 구직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1년 이상 체류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비자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비자를 취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돈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학을 한다거나. 그래서 워홀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30대 이제 초반의 나이 전에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제가 왜 20대 초반에 워홀을 떠나는 걸 추천드리냐면은 20대 후반 정도,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빼서 아마 도전한다는 게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아직은 내가 커리어를 쌓지 않았을 때 1년 정도 경험을 쌓는 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니까 20대 초반에 워홀을 떠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워홀의 좋은 점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홀을 떠나야 되는 이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발전된 곳에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해서 서울로 가면은 부족합니다. 더 큰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큰 영향을 주고받는 지금의 시대에는 아마도 사람은 태어나면 미국에 가야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적인 성공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0이면 100이면 99%는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미국 유학에서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치게 되면 그것은 곧 한국에서의 성공도 보장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예, 맞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세요.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인 미국에서의 경험은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엔 갈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외국에서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워홀을 떠나는 겁니다. 미국보다는 발전이 덜 되었을지는 몰라도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와는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는 영어권 나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마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영어가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언어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언어가 딱히 없으신 경우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워홀을 떠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좀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던 것들의 고마움도 알게 될 겁니다. 배달은 정말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 사람은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자신이 자란 환경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외국에 나가서 불편함을 겪게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앞서 말했던 대로. 하지만 이렇게 환경 자체를 크게 바꾸면 내가 살아온 환경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어떤 점은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점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워홀을 1년 정도 경험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을 제 3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야만 가질 수 있어도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성공적인 워홀 생활을 잘 마치고 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영어는 또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인데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직접 원어민과 부딪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관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아주 조금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게 미국인 같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음이 샬라, 버러 이렇게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영어. 우리가 미국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영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틀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틀리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억양이나 발음이 미국인처럼 부드럽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각 나라별로 영어를 하는데 어느 정도 특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스타일 영어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스타일 영어를 하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 스타일 영어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되면 나의 이 모자란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데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영어로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영어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아마 인생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개 국어만, 자기 모국어만 하는 사람은 잘 걷는 정도, 잘 달리는 사람이라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는 단연코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떠나라. 저는 특정한 한 나라 뉴질랜드로 워홀을 갈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홀을 몇 년씩 나라를 바꿔가면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뭐 여러 나라 경험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1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 그 1년을 어느 나라에서 쓰는 게 가장 좋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과는 아주 다른 점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경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로서 영미권 문화를 바탕으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도 크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원주민의 문화를 조금 말살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죠. 뉴질랜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으로 오랜 시간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근 섬나라들과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에서의 생활이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또 뉴질랜드는 인구 밀도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5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몇 배는 넓어서 소와 양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보다 목축되고 있는 가축들이 많죠. 넓은 땅에 인구가 퍼져 살고 있고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정말 먼 곳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건물도 없고 공기오염도 되지 않았죠. 미세먼지도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급하게 무엇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행 산업에 좀 기반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촌동네인가?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9시쯤 닫아서 불철주야 밤에도 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족끼리 모이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런 하나하나의 차이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과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 천천히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 다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당신이 느끼며 배우는 것은 인생 전체를 관통할 만큼 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행복이 가치 추구에 우선이 되는 그런 뉴질랜드 사회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다양함을 발견하시고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당장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떠나십시오. 당신의 외국 생활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